네, 반갑습니다. 네, 플로우 AM 네, 5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쓰는데 아직도 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오늘도 저도 잘 얘기하고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이게 원래 거의 맨 처음에 했었어야 되는 얘기들이에요. 오늘 이제 할 얘기가 이거를 원래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플래너 얘기하고 원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5월 달에 딱 그런 시기가 와요. 막 공부 열심히 하다가 2, 3개월 정도 공부 열심히 하다가 날 따뜻해지면서 조금 풀리는 느낌. 내가 막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했던 12월, 1월, 2월 이때랑 좀 다르게 좀 공부도 약간 예전부터 루즈해지는 것 같고 몸 상태도 그렇고 등등등. 그래서 이때쯤에 이 얘기를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 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조금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바뀐 거.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기존에 원래 우리가 진행되던 학사 일정이 2주씩 미뤄졌다. 2주씩 미뤄졌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이거는 고3한테는 그냥 망한 거죠, 사실상. 고3한테는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재수생들한테, 그러니까 N수생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2주 정도 좀 더 프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요 학사 일정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이제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학생부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나 이런 것들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기간에 준비가 잘 안 돼요. 작년에 써봤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쓴 거 그 다음날 보면은 또 이상해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는 한번 준비를 하긴 해야 돼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두고 있다가는 그냥 국정 보고 그냥 어느새 수시 그냥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같은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할 건데, 지금 계속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줄어들죠. 인구 줄어들면서 고3, 그러니까 수험생 포함, 그러니까 고3 포함해서 수험생이죠. 수험생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학교 인원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정원은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정시 인원이 더 늘었죠. 그럼 훨씬 유리한 거예요.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가 되게 기회인 거죠, 기회. 코로나도 겹쳤지, 인원수도 많이 줄었지, 대학교 인원 그대로지, 정시 인원은 늘었지. 거기다가 수시에서 2월되는 인원까지 더하면은 정시 인원은 어쨌든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훨씬 더 많게 되는 거겠죠. 여기 보면은 전체가 42만 명. 이거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냥 메가스터디 쪽에서 대충 예상한 숫자인데 엄청나게 큰 오차가 있진 않겠죠. 여기서 보면은 전체 42만. 작년 비교해도 거의 6만 명이 줄었어요. 6만 명. 근데 대학교 정원은 안 변했고, 재학생이 4만 명.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7,000명? 한 이 정도 줄었죠. 굉장히 유의미한 거죠. 우선은 그러니까 N수생이 줄었다는 것 자체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들어온다는 얘기고,
물론 재학생이 주는 거는 아무래도 하위권이 조금 좀 얇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유리해요. 왜냐면 고3 중에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뭘로 빠져나갈 거니까 수시로 빠져나가니까. 예, 고3 상위권 애들이 굳이 뭐 정시에 이렇게 매달리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예, 정시 의대나 뭐 특별한 경우 빼고는 내가 너무나 가고 싶은 학교 있는 거 아니면은 반수를 차라리 걸어 놓더라도 수시를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유리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훨씬 유리하다. 인원수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하면은 안 되겠죠. 이게 계속 나비 효과처럼 다른 요소들하고 같이 겹치게 돼요.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 가면서 좀 얘기할게요. 자, 다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전체 대학하고 주요 15개 대학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수능 전형 중에서 그러니까 대입 전형 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거는 뭐 교과예요, 교과. 여기 나온 순서대로 교과, 종합, 수능, 그 외에 뭐 특기자 포함해서 뭐 논술. 근데 주요 대학교는 어때요? 완전 다르죠. 종합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수능이다. 수능이 거의 30%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수시로 갈 학생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학종 가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거 빼고 나면 이제 수능 아니면 논술인데 대부분 이쪽에 N수생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보다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게 매년 그래요.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유리했고 재수생들이 또 작년보다 올해가 또 유리해요. 내년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년은 굳이 생각 안 해도 되죠. 왜냐? 뭐 올해로 끝날 거니까. 올해로 이 입시 끝날 건데 뭐 내년 생각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올해만 그냥 가지고 보면은 계속 유리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이 제일 유리하다. 어떤 때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잘하면은 충분히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근데 사실상 그냥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정도면은. 많이 늘어난 거예요. 대략 지금 나와 있는 학교들 정도 하면은 전체에서 한 9%? 한 9% 정도 올라간 것 같고 아마 주요 대학 15개 정도, 그러니까 건동원까지죠. 여기까지 아마 확대를 하면 한 6% 정도 늘어난 걸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수능 전형 선발 인원들이니까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에서 어차피 2월이 돼요. 무조건 돼요.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은 많이 체감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 못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거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자, 그러면은 다음 또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계속. 이건 이제 군별로 이제 인원을 나눈 건데 우선 가나다군을 다 뽑는 대학교들은 제가 따로 표시를 해줬어요. 물론 여기서 외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군 인원을 어느 정도 잘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게 이것만 봐도 내가 나중에 수능 보고 나서 대학교 조합을 어떻게 쓸지 나와요. 내가 만약 한양대 쓸 거다. 한양대 보통 나군에 좋은 과가 많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원들 지금 나군이 되게 많이 몰려있죠. 한양대 같은 경우에. 내가 좋은 한양대, 공대 예를 들면 좋은 데 쓸 거다. 나군에. 그럼 이 얘기는 가군은 필연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밖에 없겠죠. 왜냐? 가군에 쓸 수 있는 게 서울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연세대하고 고려대 같은 나군이니까 쓸 수 있는 게 서울대 바로 밑에 서강대 그 다음에 뭐 똑같이 그냥 한양대 쓰든지 아니면 성균관대 쓰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연고대 무조건 지를 생각이다. 그럼 가군도 마찬가지로 뭐 더 낮춰서 써야 될 수도 있겠죠. 다군은 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채취업하려면 그냥 연고대 합격할 정도는 돼야 돼요. 뭐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군별 인원을 보고서도 내가 나중에 정시 때 어느 학교를 어떻게 써야 될지 대충 보여요.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봐야 될 게 이제 한양대하고 홍익대인데 홍익대는 솔직히 의미 없어요. 왜냐면은 홍익대 나군 같은 경우에는 그 미대예요, 미대. 미대갈 학생들만 생각을 하면 되고 한양대 이제 나군 보면 내신이 이제 10%가 들어가요. 그건 대부분 쫄거든요. 아, 한양대 나군 쓰려고 했는데 내가 내신이 너무 낮아. 아,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거의 1등급하고 5등급하고 해서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내가 정말 내신 완전 던졌다. 뭐 9, 8 이렇게 나온다. 그런 학생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아니고서는 이 나군 내신 교과 10% 들어가는 거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좀 쫄지는 마세요. 그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학교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은 제 기억에 아마 한양대 상위 교과 뭐 몇 개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던졌어도 그 안에서 좀 잘 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거 상위 교과 몇 개만 가지고 또 보는 거니까 내신이 생각보다 더 올라가요.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학교별로 이제 과목별 이제 영역 반영 비율을 이제 나타낸 건데 지금 제가 이제 박스 쳐놓은 거는 영어가 감점 혹은 가점으로 들어간 학교들이에요. 보통 영어가 감점, 가점 이렇게 들어간다. 얘네는 쉽게 생각하면은 영어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위권 대학교를 가려고 해. 근데 영어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박스 쳐놓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 우선 1번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있는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 돼요. 근데 감점, 가점이 어쨌든 그럴 확률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서울대하고 고려대죠. 서강대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제가 특강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죠. 서강대 수학 반영비 높다 라는 거. 그리고 그것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고려대하고 서울대 다 수학 반영비가 높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영어 많이는 안 들어간다 라는 거. 그래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지는 마세요. 물론 잘 봐야 되지 당연히. 잘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영어에 과몰입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수시 위주로 가는 거 아니면. 자,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여기서 조금 간단하게 이제 좀 얘기할 것들이 있어요. 우선 뭐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인원수가 감소한다 그랬죠. 그 인원수가 감소한다. 근데 대학교 정원은 차이가 없다. 똑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쟁률이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좀 떨어질 확률이 높다. 높은 게 아니라 떨어진다죠, 사실상. 경쟁률은 떨어진다. 그리고 등급 컷은 어떻게 된다? 등급 컷이 아니죠. 그냥 점수 컷. 커트라인도 낮아질 확률이 높다. 왜냐면은 대학교 정원은 그대로인데 그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겠죠. 내가 점수만 잘 맞아 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공부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유리한 게 어딨어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고3 애들은 상대적으로 다 피 보고 있는데 우린 그 사이에 다 인강 보고 뭐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경쟁률이 낮아지고 점수 컷이 낮아진다. 얼마나 좋아요. 물론 내가 같이 낮아지면 안 되겠죠. 예. 같이 낮아지면 당연히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내신을 좀 얘기했었는데 그 내신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고3 같은 경우에 다 이제 학사 일정 미뤄지고 뭐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 포함해가지고 비교과를 채우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고3 애들이 작년보다 훨씬 더. 코로나 때 뭐 밖에 나가서 뭐 할 수도 없고 학교를 안 나가니까 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인원수가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근데 여기서는 고3 애들은 인원수 줄은 게 이게 악재예요, 악재. 왜냐면은 1등급 맞는 애들이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원수가 줄었으니까. 내신에서는 1등급, 2등급 맞는 비율이 굉장히 줄은 거죠. 내신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신 가지고 생각을 해도 재수생들이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폭 아주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에요. 올해 고3 애들보다. 그래서 내가 내신이 나쁘지 않다. 적당하다. 그래도 써볼만 하다. 그리고 정시랑 논술에만 좀 매달리기에 좀 무섭다 하는 학생들은 좀 적극적으로 학종 써볼 필요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나서 얘기를 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다음 다시 다른 걸로 좀 넘어가 볼게요. 탐구 한 과목 반영 대학. 우리가 지금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탐구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교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이건 정시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 하는 거랑 한 과목 하는 거랑 뭐 차이가 많이 크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네모칸, 지금 논술에 네모칸을 쳐놨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줄 쳐둔 거 있어요. 서강대, 이대, 외대, 홍익대. 얘네는 뭐냐면 작년에는 그 탐구가 두 과목 들어갔었어요. 두 과목인데 지금 한 과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이거? 작년보다 얘네 여기 사람들이 쓰기가 좀 더 편해진 거죠. 물론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지만은 여기가 학생들 뭐 쓰는 게 좀 상대적으로 좀 많아질 수도 있겠죠. 뭐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유의미한 거는 뭐 서강대 같은 경우에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서강대가 인문이든 자연이든 논술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어려운 편인데다가 탐구까지 두 과목 그럼 들어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논술 같은 거 준비할 때 서강대 준비 많이 안 해요. 많이 잘 안 하는 편인데 늘 수 있겠죠. 뭐 이대 같은 경우에 여학생들 선호도가 그래도 있는 편이니까. 홍익대는 그냥 보통 이제 수능 전에 보니까 이제 안전하게 그냥 넣어놓고 가는 거죠. 뭐 어쨌든 탐구 한 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 어쨌든 올해 논술 쓸 때 조금 더 편하다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정시의 탐구 영역 이제 한 과목인데 이제 박스 쳐놓은 것만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학교는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이 별로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여기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빨간 막 그 박스 친 거는 받을만 해요. 가천대, 카대, 경기대, 단국대, 상명대, 서울여대. 어쨌든 인서울, 인경기권 학교들이죠. 이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탐구 하나 망한 애들 쓰기가 진짜 좋은 학교예요. 영어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특히 영어 반응비가 좀 있어서. 가천대,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강을 기준으로 하면은 대부분 좋은 대학교가 강북에 있어요. 강북에. 대부분. 강남에 있는 학교가 몇 개 없어요. 강남에 있는 학교 제일 좋은 거 서울대. 그 다음이 중대예요. 중대. 서울대 중대 있고 그 다음에 숭실대 있어요. 숭실대 다음에 있는 게 가천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학교가 뜰 확률이 높다. 지금 잘 보면은 서울대는 뭐 어차피 지금 뭐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니까 뭐 더 뜰 뭐 크게 없겠죠. 중앙대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라왔어요. 재단도 원래 되게 뭐 좀 빵빵한 편이었고 중앙대 많이 올라왔어요. 숭실대 옛날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특화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CPA 합격자 중에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숭실대가. 뭐 회계 혹은 뭐 경영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되게 밀어줘요. 숭실대에서. 그리고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강남이 다 걸려요. 거긴. 강남, 분당 뭐 이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좋은 학군에 있는 학생들이 집 가까운데 그냥 갈만하다는 얘기예요. 수능 망했을 때, 조금 망했을 때. 거기다가 역까지 있죠. 지하철역이 바로 있어요. 대학교에 붙어 있어요. 아예 붙어 있어요. 뭐 서울대 입구역 이런 거랑 다르게 그냥 학교 안에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 되어 있어요. 강남 애들 가기 편해요. 물론 여기 있는 학생들은 싫겠죠. 왜냐하면 목동에서 전대까지 가려면 되게 멀어요.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가천대 입결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옛날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얘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세계 영역 반영하고 이런 게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좀 상위권에 있는 대학교 포함해서 인서울 인경기에 있는 학교들이 그런 것들을 좀 없애는 추세예요. 뭐 2개 영역 반영, 3개 영역 반영 이런 것들을 점차 없애고 있는 추세라 물론 뭐 언제 없어질지 모르죠. 알 수는 없지만은 추세는 그렇다. 카대는 뭐 거의 반수 왕국이에요. 반수 왕국. 이쪽 주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역곡에 있죠. 대학교 엄청 가까워요. 엄청 가까워서 거기 갔다가 공부하기 편하거든요. 수능 공부하기 편한 곳. 실제 저희 반에서도 카대 가서 그냥 점프업한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애초에 그거 노리고 가는 거죠. 경기대는 솔직히 엄청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문계통 같은 경우에 뭐 서울 쪽에 있긴 하지만은 뭐 공대 같은 경우에 수원 쪽까지도 가야 되고 경기대가 큰 메리트는 없다. 최근에. 옛날 같은 경우에 인가경 하면은 경기대가 되게 수익권이었는데 지금 좀 많이 밀리는 상태예요.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되게 좋았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남 쪽에 원래 단국대 캠퍼스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쨌든 되게 좋았는데 그거 이제 비싸게 팔아먹고 이제 지금 있는 데로 간 거예요. 죽전으로 가고 천안 캠퍼스 있고. 그러니까 멀죠. 용인인데. 구석으로 갔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비슷한 라인이면은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숭실대를 가겠어요? 아니면 단국대를 가겠어요?
저라면 무조건 숭실대 가거든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당국대 이제 그렇다. 상명대 이게 상명대가 정시 쓸 때 되게 위험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탐구 하나 망한 애들은 무조건 여기 다 고려해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될 확률이 높아요. 상명대가 정시 쓸 때. 그래. 상명대 제가 보기에는 메리트는 그냥 인서울인 거 말고는 크게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탐구 하나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학교들 중에서 나름 그래도 뭐 카대 포함해서 인지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상명대가. 그래서 그리고 고려할 수 있다. 서울여대는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은 잘 안 가려고 할 거예요. 멀어요, 너무 멀어. 저 창동인가? 하여튼 광운대, 뭐 과기대 이쪽 근처에 있을 거예요, 아마 서울여대가. 그리고 여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엄청 크진 않아요, 솔직히. 물론 내가 그래도 인서울 가고 싶다 하면은 서울여대 쓰긴 하겠지만은 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박스 친 것 중에서 조금 고려해볼 만한 학교들은 추천하는 거는 가천대, 카대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제가 맨 처음에 이 특강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죠. 이게 원래 처음에 나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한다고. 아마 여기 있는 내용들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오늘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처음 듣는 거면은 어느 정도는 반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무지한 거예요. 왜냐? 그냥 공부만 하면은 땡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부만 계속 드립다 하다가 지금 힘이 빠지는 거죠, 사실상. 너무 효율성을 추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공부를 막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펜 때 열심히 굴려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교 무조건 간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인강이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무리 그래도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 정보의 차이. 근데 정보의 차이가 실제로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내요. 좋은 결과물들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내가 공부 방향을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거겠죠. 아마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으면은 나 내신 한 3점대인데 2점대인데 작년에는 별로 못 썼으니까 올해도 말아야지. 학종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고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 이제 고려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고려대 원래는 학추가 N수생이 못 썼어요. 근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학추에 N수생도 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최저도 있죠. 어쨌든 확률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고려대 학추 내가 쓸 수 있다. 어쨌든 일반 전형보다는 최저가 좀 더 낮으니까. 물론 추천장을 받긴 받아야 됩니다. 또 연대 면접형 같은 경우에도 N수생 쓸 수 있어요. 물론 여기는 수능 최저가 아예 없어요. 수능 최저 없으니까 재수생 안 쓰겠죠. 근데 이런 정보 정확하게 모르면은 뭐 어설픈 내신 가지고 연대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막말로. 뭐 여기 있는 지금 학생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논술도 예를 들어볼게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건동홍 아래 같은 경우에 사실상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합격시킬 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냥 썼는데 붙은 애가 있고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또 누군가는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래도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죠. 논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문논술이 그래요. 네.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게 인문논술 글을 이쁘게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논술은 수리논술이든 인문논술이든 답을 구하는 거예요. 답을. 내가 답을 어떻게 우선 답을 구한 다음에 그거 글로 표현하는 거죠. 수학은 뭐 증명하는 것처럼 뭐 쭉 쓰겠지만은, 그러니까 본질을 잘 모르고 접근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 계속 얘기가 지금 꼬리에 물고 얘기하는데, 계속 강조하지만은 알고 있는 만큼 학습 전략 짜기가 되게 좋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듣다 오면은 그 상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안 남아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가서 내가 필요한 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런 거 받아서 정확하게 답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모르면 그냥 무조건 가서 선생님께 물어보고,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 것들 잘 알아서 얘기하는 거, 선생님들하고 얘기 잘 하는 거. 물론 선생님들하고 가가지고 그냥 신변잡기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놀란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친밀하게 지내는 거 좋은데 뭐 선생님하고 친구하러 온 건 아니니까 얘기 들어주는 사람만은 아니잖아요. 내 힘든 얘기만 들어주는 거. 선생님은 친구가 아니니까 뭐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친밀하게 지내면서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저도 작년에 보면 제가 이제 장학반을 맡았었는데, 그래도 좋은데 간 친구들 보면은 저를 되게 귀찮게 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공부하다가 조금 이상하고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그냥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이렇게 해도 뭐 문제 없나요? 저렇게 하는 건 어때요? 등등등. 그냥 와서 뭐 20분, 30분 붙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분, 2분, 3분, 5분 쉬는 시간 잠깐 이용해서 그거 얘기하고 자기 원하는 답변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적극성도 좀 필요하다. 이 시기부터는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싫어지니까 겸사겸사 다시 리프레시 하는 겸 좀 주말 같은 때 이용해서 본인 공부하는 계획,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잘 짜서 선생님들하고 상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제 특강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특강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우선 생각은 그 4월 달에 본 그 학평 있죠. 학평 리뷰를 좀 해줄까 하는데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4월 달에 학평 혹시 안 본 학생? 나 안 봤다. 손. 엄청 많네. 왜 안 봤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주면 이제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준비를 탄탄하게 해서 학평을 봐야지. 그럼 점수가 좀 더 잘 나오겠지.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강조하지만 시험의 의미는 지금 당장의 내 상태에 대한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어느 정도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공부해서 이 정도 점수를 맞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다음 시험 때까지. 혹은 수능 때까지. 이게 가장 큰 의미거든요. 어쨌든 여기 지금 손든 학생들 중에서 다음 주까지 보는 학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다 그 학평을 보고 올지 안 보고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학평 준비를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시험 본 학생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떤 도움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다른 시험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험 보는 거를. 내가 문제 틀린 거, 짝대기 긋는 거 옆에 사람이 봐도 좀 무던해야 돼요. 무덤덤해야 돼요. 쪽팔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시험 보기 계속 무섭고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나 지금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준비하고 봐야지. 공부에 100%란 없습니다. 완전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것 자체가 없어요. 내가 완전한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겠다? 오히려 이런 게 오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 주에도 다시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있는 학생들은 나와서